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수많은 거액 계약이 오가는 메이저리그의 소용돌이 속에서 차갑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들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바로 일본인 투수 이마이 타치야와의 3년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수억 달러 규모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고 슈퍼스타의 요란한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일본인 투수의 조용한 입성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애스트로스는 과연 MLB의 나머지 팀들이 보지 못한 무엇을 이마이에게서 발견했을까요? 이마이 타치야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위험군의 도박일 뿐일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휴스턴 땅을 밟기 전 이마이 타치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완 투수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시그니처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강속구와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였습니다. 특히 구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일본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MLB의 다른 팀들로부터 대형 계약 제안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이는 결코 완벽한 유형의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어떤 시즌에는 압도적이었지만 또 다른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이 눈에 띄게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제구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곧 투구수의 증가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MLB 팀들은 이마이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압도적인 구위 뒤에 숨겨진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스트로스는 달랐습니다. 애스트로스 조직은 감정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데이터, 스핀 회전수,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투구 터널링이라는 과학적 지표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마이에게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위가 아닌 재교육 가능성이라는 숨겨진 가치였습니다. 애스트로스가 이마이에게 주목한 핵심 데이터를 들여다봅시다. 첫째, 그의 강속구 스핀 회전수는 NPB 전체 투수 중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투수들이 MLB에 넘어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의 회전수가 낮아 타자들이 공을 쉽게 공략한다는 점인데 이마이의 회전수는 MLB 수준으로 전환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그의 슬라이더 궤적과 낙차 각도는 휴스턴의 홈구장인 미닛메이드 파크의 특성과 매우 잘 맞았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리그의 좌타자들을 상대로 극도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셋째, 그의 투구 메커니즘은 장기적인 부상 위험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스트로스에게 이마이는 현재의 불완전한 투수가 아니라 그들이 데이터 과학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는 미래 버전의 투수였던 셈입니다. 즉, 이마이의 현재 평균 자책점이나 불안정한 투구수는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잠재력의 천장과 그 천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였습니다. 애스트로스가 이마이라는 원석을 어떻게 최상급 보석으로 다듬을 계획인지 상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애스트로스가 평균적인 투수들을 엘리트급으로 변모시키는 능력은 MLB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마이에게 적용될 계획은 명확합니다. 첫째, 투구수 줄이기입니다. 애스트로스는 이마이가 매 경기 110개의 공을 던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6이닝이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구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투구의 패턴을 단순화하고 낭비되는 볼 카운트를 줄이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슬라이더 최적화입니다. 이마이의 슬라이더는 이미 강력하지만 애스트로스 피칭 코치진은 이 슬라이더의 꺾이는 타이밍을 더 지연시켜 타자들이 공을 인식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는 곧 헛스윙 비율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구종 추가입니다. MLB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바로 커터나 스플리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마이가 좌우 타자를 모두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애스트로스의 계획은 이마이의 투구 스타일 전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구성을 거친 이마이는 애스트로스 투수진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애스트로스는 이마이를 선발로 확정하지도 구원으로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이번 계약의 핵심입니다.
에스트로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발 로테이션의 4번 또는 5번 투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위치에서 강력한 불펜의 지원을 받으며 MLB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윙맨 역할입니다. 2이닝에서 4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의 과부하를 막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포스트 시즌의 비밀 병기입니다. 에스트로스가 과거 이름 없는 투수들을 중요한 순간에 깜짝 기용해 재미를 봤던 것처럼 이마이를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팀이 대비하기 힘든 히든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현대야구에서 이처럼 역할의 유연성을 가진 투수는 그 자체로 황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마이의 유틸리티는 계약의 낮은 위험 대비 높은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소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마이가 에스트로스 유니폼을 입고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묘하게 겹칩니다. 휴스턴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설렙니다. 이곳은 모든 투수가 뛰고 싶어하는 팀입니다. 단순한 신인의 멘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의 압박, MLB라는 거대한 무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MLB에서 성공한 일본인 투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압박감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수들은 대개 매우 꾸준한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마이와의 3년 계약은 도박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투자일까요? 이 계약은 거액의 연봉 상한선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에스트로스의 데이터 예측이 맞다면 잠재적인 수익은 엄청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마이가 선발 로테이션의 견고한 축이 되어 에스트로스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이마이가 적응에 실패한다면 에스트로스가 입는 손실은 다른 대형 계약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트로스의 DNA를 형성하는 종류의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이마이 타치야는 지금 당장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미디어의 과도한 조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스의 손에 들어간 그는 치명적인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마이는 에스트로스 투수 마법의 다음 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본인 재능이 MLB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그 답은 곧 다가올 시즌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이 계약을 분석하면서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즉 이것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위험한 도박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영리한 움직임인지에 대한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마이 타치야라는 투수가 가진 원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자신들의 시스템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마이의 NPB 시절의 높은 투구수나 기복 있는 제구력, 혹은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ERA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에스트로스는 단 하나의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의 속구 회전율과 슬라이더의 종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구 메커니즘이 주는 낮은 부상 위험도입니다. 에스트로스는 수년 동안 투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왔으며 어떤 투수가 MLB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이의 패스트볼은 NPB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의 회전 효율을 보여주었고, 이는 구속 증가 없이도 타자에게 위협적인 라이징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에스트로스 투구 철학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그의 슬라이더 궤적은 미닛메이드 파크의 독특한 환경과 아메리칸 리그 타자들의 스윙 궤도에 맞춰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선수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장과 리그 환경에 최적화된 잠재적인 무기를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에스트로스의 철학은 단순히 현존하는 최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 높은 선수를 데려와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엘리트 선수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게릿 콜, 저스틴 벌랜더, 프렘버 발데스 등 수많은 투수를 통해 이 공식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마이에게 적용될 계획, 즉 투구수를 줄이고 슬라이더의 릴리스 포인트를 통일하며 커터나 스플리터 같은 새로운 구종을 추가하여 타자를 속일 수 있는 무기인 피치 터널링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한 교정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에스트로스가 수년간 쌓아 올린 성공의 알고리즘을 이마이에게 이식하는 과정이며 이미 성공이 입증된 매뉴얼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이 타치야의 영입은 대형 FA 시장에서 돈을 쏟아붓는 대신 효율성과 정확성을 선택한 에스트로스 프론트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고 저렴한 계약은 그들이 높은 잠재력을 매우 낮은 리스크로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MLB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이마이가 에스트로스의 손길 아래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로테이션의 4, 5선발 자리를 단단히 지켜준다면 이 계약은 셀러리 캡이 제한된 현대 MLB에서 가장 영리하고 수익성 높은 거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마이 타치야는 지금 당장은 조용히 휴스턴에 도착한 퍼즐 조각일지 모르지만, 일단 이 퍼즐이 완성되면 그는 에스트로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숨겨진 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법 같은 투수 개발 공장의 다음 성공 사례가 될 이마이의 여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트로스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돈이 아닌 데이터로, 이름값보다는 잠재력으로, 그들의 무언의 배팅이 성공할지 여부는 곧 시작될 시즌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